자, 예제를 통해서 파괴역학, 지금까지 학습한 파괴역학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는 다음 재료, 즉 이렇게 생긴 재료죠. 파괴인성과 인장강도가 각각 파괴인성, 값이 2값이고 인장강도가 1.2기가파스칼. 이러한 물체, 균열의 존재 유무에 따른 길이 방향 최대 하중, 즉 길이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 방향에서 가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을 구해보자는 거죠. 그게 균열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존재 유무. 그러니까 균열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얼마나 많은 하중을 최대 여기에 가해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비교해보자 이 말이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균열이 없는 경우, 균열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민자죠. 그냥 이 재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자, 응력은 힘에다가 면적을 나눈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은 힘은 응력의 면적을 곱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인 즉슨 가장 큰 힘은 응력이 가장 클 때죠. 그러면 응력을 가장 크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언제냐? 이 물체가 항복할 때. 그죠? 그래서 이 항복 강도 또는 파괴의 강도를 여기에 넣어서 그 면적을 곱해주면 파괴 또는 항복될 때 힘을 구할 수 있겠죠. 이 힘이 이 물체가 항복 또는 파괴되기 전에 이 물체에 가해줄 수 있는 최대 하중이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강도가 아까 주어진 이걸 넣고 그리고 면적은 이 단면적이죠. 75mm니까 0.075m고 두께가 0.01m. 그래서 이거를 하면 900kN이 되죠. 자,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강도에 그대로 면적을 곱해주면 최대 힘.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 경우에는 인장 강도를 넣기 때문에 항복하기 전에 가질 수 있는 최대 힘이죠. 이게 최대 하중. 균열이 없는 경우 최대 하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균열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될까? 균열이 있으면 이렇게 있겠죠. 여기 균열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균열이 있는 경우 사실 여기에는 이 문제의 내용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하나의 경우가 더 있어요. 균열이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균열이 있지만 이 균열과 상관없이 남아있는 면적의 넓이, 즉 공층 응력만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연결은 안 돼 있죠, 분자 간에. 그래서 분자 간의 응력을 받는 넓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균열로 끊어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밖에 없죠. 자, 이거는 균열이 15mm였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60mm. 그리고 여기서까지는 10mm. 자, 그래서 아까하고 비슷하게 F는 인장 강도 곱하기 넓이였을 때 넓이가 좀 줄었죠. 그래서 1.2기가파스칼에 0.06 곱하기 0.01 이 값이겠죠. 그러면 720kN이 나옵니다. 즉, 이 말은 이거죠. 균열 때문에 줄어든 면적 때문에 이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이 물체에 가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은 720kN이라는 거죠. 자, 1번인 경우, 균열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경우죠. 아예 원래 깨끗한 이 물체 그대로 하중을 가했을 때는 900kN을 가할 수 있는데, 균열이 있으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남은 면적만 의해서 구하면 750kN. 당연히 좀 줄겠죠. 이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줍니다. 그죠? 그래서 줄었다. 자, 세 번째는 어떠한 경우냐. 세 번째는 균열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균열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하중을 구해보자는 거죠. 자, 이 물체가 항복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만약에 균열이 진행을 해버리면 항복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파괴가 돼버리죠. 그래서 균열이 진행되는 걸 막아야 돼요. 이게 항복을 먼저 하냐, 균열이 진행하는 걸 먼저 하냐 알아야지 둘 중에 더 빨리 시작되는 때 가해지는 하중이 더 낮은 하중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균열이 있는 경우에 두 번째 경우인 균열이 진행하는 그 하중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지금은 일단 그 응력 확대 계수는 베타 시그마 루트 파이 a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시그마 응력처럼 쓰인다 그랬잖아요. 파괴력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우리는 지금 이게 궁금하죠. 이게 가장 큰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궁금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때 이거에서 나머지가 다 결정되어 있을 때 이게 가장 클 수 있는 경우가 뭘까요? 자, 이거는 결정되어 있죠. 자, 이것도 그 균열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수 이거랑 이건데 이게 가장 클 수 있는 값은 이 값이 가장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응력 확대 계수는 어떠한 값보다 클 수 없어요. 그 값이 뭐냐? 그 값이 파괴 인성값이죠. 파괴 인성값보다 더 커져버리면 파괴가 일어난다. 즉 균열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 응력 확대 계수는 파괴 인성값보다 더 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파괴 인성값이라는 얘기예요. 응력과 인장 강도를 이야기할 때 응력은 인장 강도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 또는 극한 강도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응력 확대 계수는 파괴 인성값보다 더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일 때 요 놈도 최고가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그러니까 파괴 인성값일 때 이 응력은 최고값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것만 이걸 식에서 재정리를 하면 KIC 베타 루트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파괴 인성값은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균열의 길이도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알면 되죠. 응력 확대 수정계수만 알면 될 겁니다. 자, 응력 확대 수정계수를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은 앞장에 있는 그림과는 달리 균열이 한쪽에 붙어 있는 경우를 특정적으로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X축은 B분의 A예요. B가 이 물체의 폭이고 A는 균열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폭은 75mm, 이거는 75mm 분의 15mm. 그러면 한 5분의 1 정도 되죠. 0.2. 그래서 0.2를 이렇게 그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 더 검토를 해야 돼요. B분의 H. 그래서 B가 15였고 H는 이 중간 높이죠. 그래서 H는 이거의 반이니까 75. 그러면 이거는 5죠, 5. 그죠? 그래서 75고 B가 75고 분모도 75니까 이거 1이네요. 1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가 1이죠 지금. 그래서 이 그래프와 아까 그어놨던 이 선과의 교차점을 찾아서 따라가면 대략 1.5 정도 나오죠. 1.5 1.45 정도. 그래서 1.45가 응력 확대 수정 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아까 계산을 하고자 했던 여기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 값을 구할 수 있죠. 최대 응력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계산하는 게 최대 응력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최대 하중을 구하는 거죠. 최대 하중.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 넓이를 곱해줘야 되겠죠. 넓이. 그래서 여기에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357.4kN. 자, 첫 번째 균열이 없는 경우 900kN이 답이었죠. 두 번째는 균열은 있지만 그냥 공식 응용만으로 유도된 게 720kN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357.4kN 나왔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결론을 내자면 균열이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균열이 진행되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복보다는 균열이 진행되어서 이 물체를 파괴되는 게 가장 먼저 있고, 그게 하중이 357.4kN까지만 도달해도 균열이 진행돼서 이 물체가 파괴될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볼트가 또는 어떤 기계 부품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중을 계산할 때 또는 어떤 하중하에 물체 어떤 부품의 디자인을 해야 된다면, 설계를 해야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 부품은 하중보다는 균열의 진행에 의해서 파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응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